안녕하세요. 세무사 김정은입니다. 자, 오늘은 사회적 기업의 정의와 인증 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많은 편인데요. 사회적 기업은 영리 기업과 비영리 기업의 중간적인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영리 기업처럼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아니고, 그렇다고 100% 영리만을 추구하는 것도 아닌 적절한 영리를 추구하면서 사회 취약 계층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사회적인 목적을 실현하고자 설립된 법인은 우리가 사회적 법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정의와 인증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적 기업은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 등을 생산 판매를 통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들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구분이 돼야 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 두 가지 형태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으로 일정한 인증 조건을 갖춰서 인증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사회적 기업 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아직 인증 요건 중에 일정한 부분은 갖추지 못한 상태지만 장기적으로 장래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전환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예비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도 일단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취약계층은 본인이 필요한 어떤 서비스를 시장 가격으로 구입할 수 없거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을 하는데 조금 곤란함을 느끼는 계층을 취약계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취약계층의 사회적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적 기업의 유형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적 기업의 유형은 첫 번째 일자리 제공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우리가 일자리 제공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회 서비스 제공형은 취약 계층이 필요한 사회 서비스가 있는데 이를 시장 가격으로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런 취약 계층에게 적절한 가격으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공헌형은 말 그대로 지역사회 공헌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경우고요. 네 번째 혼합형은 일자리 제공형과 사회 서비스 제공형이 합쳐진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기타, 창의형, 혁신형 이러한 경우에는 여기 1, 2, 3, 4 네 가지에 속하지 않는 경우로서 주변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아름다운 가게 같은 경우가 바로 이 5번째 유형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증 요건은 1번부터 7번까지 총 7가지 요건이 있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어야 합니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조직 요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사업자로서는 아예 인증 신청 자체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서 영업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급 근로자다라고 한다면 어떤 용역을 제공하고 근로를 제공을 하고 그에 대한 급여, 보수를 받는 근로자를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 유급 근로자는 1명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형태로서 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과 같은 특수관계자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서 영업활동을 하셔야 되고요.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 앞에 살펴본 사회적 기업의 유형과 같이 어떤 특정한 사회적 목적을 갖고 이를 조직의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 그리고 근로자들이 의사결정할 때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가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영업활동을 통해서 최소한 노무비의 50% 이상의 수입은 거둬야 합니다. 자, 비영리와 영리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윤이 안 남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최소한 노무비의 50% 이상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수입을 얻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춰야 하고, 그 다음에 배분 가능한 이윤이 있다면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춰서 사회적 기업으로서 인증을 신청을 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을 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입니다. 앞서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은 이러한 요건들이 다 충족이 되지 않았지만 장차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되려고 준비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비 사회적 기업 또한 우리가 지역형과 부처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자체나 중앙부처에서 승인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승인을 하는 것이지만, 예비사회적 기업은 지자체, 일반 경기도, 충청도와 같은 지자체와 중앙부처에서 승인을 하는 것이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을 나눠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또 다른 수업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각종 부가세,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지원금 신청 시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은 좀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회적 기업의 정의 및 인증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무사 김정은입니다. 감사합니다.